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세한도라는 작품 한번 해볼게요. 세한도는 교과서 2단원의 1단원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작품이 지어진 배경이 98년의 작품이네요. 그리고 세한도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한도 위에 점이 찍혀 있는데요. 이 세는 그 해세자예요. year 할 때, 세배할 때 세. 한은 날씨가 춥다 할 때 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랭전선, 한파 할 때 쓴 말이야. 그러면 겨울에 굉장히 추운 걸 말하고, 도는 우리 그림도자입니다. 그림도. 우리 지도할 때도 이 도자를 쓰고요. 그죠? 미인을 그린 그림. 이란 뜻인데요. 이 세한도라는 단어는 여러분 김정희의 그림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문학과 인접 분야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접 분야는 이웃 들린 자의 이웃의 접한 분야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미술이 되는 거죠. 미술. 인접 분야는 미술. 그럼 미술이랑 문학이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김정희 선생님이 조선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미술이 먼저고 문학에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시인 고재종 님이 시를 쓸 때 이 세한도라는 그림을 활용해서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 하는데, 교과서 85페이지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소나무가 여기 보니까 네 그루가 있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 네 그루가 있는데 좀 볼품 없어 보여요. 근데 이렇게 잎이 별로 없고 듬성듬성하고 앙상한 느낌이 드는 거는, 여기 쌤이 아까 말했던 세한도가 해세자의 차가울 한자 그림, 김정희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좀 기우뚱한 집이 하나 있고요. 집이 하나 있고 볼품 없는 그림입니다. 근데 김정희의 삶과 관련해서 여러분 그 교과서 87페이지에 보면 김정희 선생님의 세한도라는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아, 보니까 김정희 선생님이 제주도에 유배됐었네요.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제자가 찾아왔는데 이때 이 그림을 그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운 계절이 된 다음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추운 계절은 식물 입장에서는 시련이죠. 그죠? 시련인데 그때 소나무와 잣나무는 시들지 않고 푸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나무, 잣나무 얘네들은 푸르다. 그러면 제주도에 유배됐다는 것은 작가에게 큰 시련이었을 테고, 그래도 나는 이 시련에 굴복하지 않겠다, 바로 좌절하지 않겠다, 변함없는 마음인 절개를 지키겠다는 그런 신념이 이 작품에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겨울 추위 속에서 소나무 잣나무가 파랗게 서 있는 것을 화폭,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김정희 선생님이 조선시대에 제주도 유배됐을 때 바로 추운 계절의 시련이지만 소나무 잣나무처럼 나는 청청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린 그림인 거죠. 그래서 제자한테 걱정 마라, 나는 변치 않는다, 너도 이래야 된다, 이런 걸 알려주겠죠. 그러면 소나무 잣나무는 이게 이제 김정희 선생님 작가 또는 작가의 정신, 이런 걸 상징하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작품을 1998년이라고 하는 현대에 이 제목으로 다시 한번 지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세한도라는 고재종의 시, 날로 기우듬 해가는 마을 회관인데, 여러분 사는 동네에 마을 회관이 있습니까? 저는 서울에 사는데요, 아파트 단지에 살다 보니까 마을 회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로당은 아파트 안에 있고 스포츠센터, 독서실 이런 건 있는데요,
마을회관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시골에 가야 보통 마을회관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마을회관이 어떻게 되고 있다 했죠? 기우듬해 간다는 얘기는 점점 기우뚱해지고 바로 기울어지고 낡고 그죠? 이제 점점 퇴색되었다. 점점 기울어 간다.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마을회관이. 근데 청솔 한 그루가 있습니다. 파란 소나무죠. 그러면 꼿꼿하다는 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세안도라는 시 말고 그림에서 우리 조그만 집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아마 기우듬해 가는 마을회관하고 좀 관련되는 것 같고요. 그 여기 소나무 잣나무 하는 걸 이 소나무라고 이 청청한 소나무 잣나무 청청한 소나무 잣나무 이걸 지금 작가의 정신 이렇게 했던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 시에서는 이거 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절은 아니고 이게 잘 차용했다, 빌려 썼다. 한때는 M4 방송 하나로 집집에 새향지까지 깨우던 회관. 그럼 이 회관이 마을회관이 이 회관이잖아요. 근데 이 회관이 한때는 하는 거니까 과거겠죠. 과거에는 생쥐까지 잠을 깨울 정도로 빵빵했다. 근데 그 둥치에, 그럼 둥치는 이 소나무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터지고 갈라지는 아픔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터지고 갈라지는 거 입술이든 피부든 이렇게 되면 아프잖아요. 마데카솔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푸른 눈 못 감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푸른 눈은 청소라고 관련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둥치도 청소라고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회관이 계속 나옵니다. 이 회관, 마을회관, 기울어지고 있는 많은 회관. 들창 거덜내는 대바람마다. 그러면 들창은 창문인데 창문을 거덜냈다. 그러니까 망가지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 대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회관을 점점 기울게 만들고 난장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솔은 화가 나서 울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아까 우리 앰프 나왔었잖아요. 앰프로 뭐 마을 생쥐까지 깨웠다는 얘기 나왔는데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이 아는데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이거 트로트예요. 트로트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울고 넘는 트로트 중에 울고 넘는 박달재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선생님 아버지도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울고 넘는 박달재라는 곡에 뭐 이런 얘기인데 뭐 트로트가 있습니다. 쌤 한번 불러볼까요? 자, 전두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니마 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쌤 미스터 트롯에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노래에 보면은 울고 넘는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울고 넘는다는 게 아까 청솔도 울고 이장도 울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이장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아까 회관 나왔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마 농촌이겠지, 그죠? 우리 마을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우리 시골에 계신 학생들은 이장이 있겠지만 도시에 나와 있으면 이장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동장이 있다고 그래나? 그죠? 시장, 구청장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장과 함께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끝난 궁벽. 이 궁벽이라는 단어는 여기 매우 후미지고 으슥한 그런 시골. 그러나 거기 난장난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난장판이 된 비닐하우스. 그러면 생산도 새마을도 끝났다는 게 뭐냐면은 그 경제개발 5개년 정책 뭐 이런 게 끝났다. 새마을 운동이 끝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새마을 운동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 했던 그런 운동이거든요. 이제 이게 다 끝났어요. 98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게 아주 후미진 아주 짱 박힌 시골 후미진 곳. 그러나 난장판난. 그러면 이것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농촌에는 지원이 없고 발전이 없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 비닐하우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난장판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
농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농민들이 난장판 난 비닐하우스를 세우면서 청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청소는 지저졸개잖아요. 그때마다 삭바람, 아까 바람이 불어서 비닐하우스가 난장판 났으니까 시련이고, 빗질하여 서러움조차 뭐한다? 걸러내요. 그럼 시련을 극복하여 푸른 숨결은 청소리죠. 청소를 보아라. 그럼 청소를 보고 좀 힘을 냅시다.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지만 까마귀 까치가 얼어 죽는 이 아침, 그러면 세한도의 배경인 매우 추운 겨울에도 동력해선 꼭두선이, 이 꼭두선이는 원래 풀인데요. 이거 물감 재료로 쓴답니다. 물감. 그래서 이게 붉은 빛을, 붉은 염료입니다. 염색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옷이라든지 물감 드릴 때 천연 염료인 꼭두서리를 썼던 거죠. 그럼 꼭두서리 빛은 레드입니다. 레드. 그러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른다 이런 게 돼요. 해가 떠오른다. 그러면 해가 떠오르는 거는 약간 희망 이런 겁니다. 그죠? 동쪽에서는 해가 뜨고 서쪽에는 해가 지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동그라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시가 끝났죠. 끝났으니까 한번 스토리를 한번 읊어봅시다. 우리 세안도라는 그림에서는 뭐가 있었죠? 그 소나무 잣나무가 있었고 집이 있었고 겨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우리 회관이 기울어지고 있고 또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회관 옆에 소나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나무가 예나 지금이라 항상 꼿꼿이 서 있는데 옛날에는 종촌이 굉장히 앰프가 빵빵 잘 나왔던 거죠. 농촌이 잘 나갔는데 지금은 농촌이 생산도 새마을도 끝난 시골이 되어서 바람이 불면 비닐하우스가 난장판이 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잘 나갔을 때 이장은 되게 막 이장입니다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 비료 포대를 읍내에서 가져왔으니 한 포대씩 집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텐데 지금은 술이 취해가지고 왜 술이 취했겠어요? 옛날에 잘 나갔는데 지금 농촌이 몰락해서 이제 울분 때문에 술 취해가지고 더러운 주사죠. 마을 사람들 다 깨우게. 옛날에는 이렇게 빵빵 잘 나갔던 그런 마을이 지금 몰락하게 되니까 술에 취해서 울고 있잖아요. 근데 청솔도 같이 우는 거죠. 청솔도 울고 이장도 울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러면 시골이 몰락한, 농촌이 몰락한 배경. 이거 알겠죠? 그런데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다 망가졌어요. 농사 작살납니다. 그때 이렇게 세울 때 청소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때 청소는 어떻습니까? 어떤 삭바람과 서러움조차 극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도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쌤이 동그라미 세모 위주로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주목해 볼까요?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앞부분이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되게 부정적이고 희망이 없을 것 같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이렇게 마이너스인데 요 그러나를 이렇게 딱 기점으로 해서 일으킨다. 청소를 바라보면서 푸른 숨결을 풀어낸다. 걸러낸다. 그리고 꼭두서리 빛의 해가 그 동쪽에서 떠오르는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러나를 좀 주목하고 충분히 출제 요소로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화자 대상 상황 심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화자는 난데요. 이 나라는 사람은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나와 있습니다. 얘를 정정할게요.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이런 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대상은 일단 청솔이 있고요. 또 회관도 있고요. 회관도 있고 우리 이장님도 있습니다. 이장을 포함한 농민들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러면 상황은 화자는 이렇게 요거를 관찰하고 있죠. 관찰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리는 농촌의 어떤 몰락에 따른 농민의 어떤 비애 그것도 있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극복 의지 뭐 이 정도가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 태도는 선생님 플러스 마이너스 충분히 표현했고 자 그러면 미술인 김정호 선생님의 세한도와
또 우리 문학인 우리 고재종 선생님의 세한도가 공통점 차이점이 무엇인가? 요거에 대한 생각을 출제요소로 좀 물어볼 수 있겠죠? 공통점은 일단 제목이 똑같죠. 제목이. 그리고 소재가 같습니다. 소재가 뭐 있었죠? 소나무 나오는 거죠. 청솔 있었고, 그다음에 회관처럼 이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이 있었고, 계절이 이제 겨울이다. 이런 게 공통점이죠.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뭔가? 그럼 차이점은 선생님이 이렇게 나누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 차이점인지 알겠죠?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김정은 선생님은 유배를 갔던 겁니다. 유배를 갔는데 변치 않은 절개를 드러낸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는 유배 온 게 아니라 어떤 우리 1980년대, 70년대 어떤 농촌의 몰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절개보다는 농민의 어떤 극복 의지 이런 걸 좀 담고 있는 겁니다. 얘는 이제 앞에 거는 이제 그림이고, 여기는 이제 미술이죠. 미술이고, 얘는 문학이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요거는 쌤이 20포인트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20포인트로 파란색으로 해보면 이제 요거를 이 고재종 선생님이 빌려서 차용했다. 그리고 차용이라는 빌려 썼다는 거고요. 재창조했다. 이렇게 재해석했다. 그러니까 그림과 미술과 문학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파란 볼펜을 여러분 꺼내셔가지고 표현하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표현. 날로 기울어진다. 그러면 이제 시각적 심상이죠. 마을회관 옆에 청솔, 이 파란색이니까 여러분 색채어가 있는 거. 색채어. 영어로 하면 blue pine tree 이렇게 됩니다. 꽃꽃이 서 있다 할 때 다가 나오는데요. 다가 한 번만 나오느냐 찾아보면 감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이제 출제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종결어미가 반복된다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반복된다 박이 아니고 반복된다. 그 다음에 위율 중에 위율 중에 가군이다. 우리 랩에서 말하는 라임입니다. 한때는 앰프 방송 그러면 이거는 청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집집에 새양집까지 깨우다 이건 과장법이죠. 뭐 생쥐 깨우겠습니까? 미키마우스는 왜 깨웁니까? 방송이 회관 옆에 이거 과거죠. 과거. 그 다음에 그 둥치에 터지고 갈라진 아픔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청솔의 아픔이잖아요. 청솔의 아픔인데 청솔의 아픔과 어떤 농민의 아픔을 연결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청솔의 아픔은 결국 농민의 아픔이에요. 마을을 지켜주는 신처럼 푸른 눈. 그럼 이거는 청솔을 말하는데 청솔이 사실 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블루 아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의인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푸른이라는 색깔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블루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블루가 하나 있고요. 맨 마지막에 청솔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붉은색이 나오게 돼요. 그 꼭두선이 빛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레드가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죠. 꼭두선이 빛입니다. 그럼 색채 대조가 일어나죠. 근데 색채 대조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색채 대비가 일어나는데 조심해야 될 건 얘도 희망인데요. 얘도 희망이에요. 정반대 색깔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그 회관 들창 거덜내는 대바람마다 이건 시련의 의미고요. 그다음에 청솔은 운다라고 해서 의인법도 되고 청각적 심상도 되겠죠. 이게 니은다 이렇게 가군이 있습니다. 거기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청각적 심상이죠. 쌤 아까 노래 불렀으니까 역시 청각적 심상이죠. 함께 그러면 이게 함께가 여러분 운다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청솔은 한바탕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전도상 밭달재를 울고 누는 이장과 함께 노엽게 운다. 그럼 함께 우는 거니까 이거 도치법으로 볼 수 있죠. 이제 뒤집어 놨다고.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끝난 궁벽. 그러나 더 난장난 비닐하우스. 이것도 전부 다 시각적 심상이고요. 일으키다는 건 상승적 이미지입니다. 청소를 바라보는 몇몇들 보아라. 명령법이네. 명령법. 그때마다 삭바느질 마저 빗질하여. 이것도 청솔이 바람을 빗질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청솔의 솔잎 모양이 머리 빗는 빛의 모양과 좀 유사해서
의인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서러움조차 걸러내. 서러움은 여러분 추상적이잖아요. 서러움 감정이니까. 근데 그걸 걸러낸다. 이게 무슨 필터도 아니고 어떻게 걸러내요? 그죠? 웅진코이도 아니고 어떻게 걸러냅니까? 그러니까 추상의 구체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른 순결, 우리 푸른 색깔 엄청 반복되죠? 색채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색채어 사용되었고요. 풀어내는 청소를 보아라. 다시 한번 명령법. 이 반복 있습니다. 반복. 쌤 비읍 쓰는 건 바보가 아니고 반복입니다.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지만 까마귀 까치가 얼어 죽는 이 아침은 굉장히 시련이죠. 아침에도 이거 시간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이 있습니다. 동력해선 그러면 이제 이거 뭐죠? 시간을 시각화했다. 시간을 시각화했다는 말은 해가 떠오르는 느낌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을 보여주자 묘사를 통해서 아침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니은다 다시 한번 나왔네요. 동력해선 꼭두선이 해를 말합니다. 타오른 희망을 의미하고요. 아까 색채 대조 얘기했죠. 여기서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어토는 아니고요. 이제 혼자서 얘기합니다. 혼자서 얘기하면 대화체는 아니고요. 고백적 어조다. 고백적이다. 그다음에 독백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 좀 더 체크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있었고요. 인상 깊은 패스할게요. 86쪽에 농촌의 현실을 드러내는 거 아까 뭐 새마을도 뭐죠? 새마을도 뭐도 끝난 생산도 새마을도 끝난 궁벽 이런 게 나오죠. 그거 있는 거고 청소리 어떤 존재냐? 우리게 아픔 시련이 있죠. 그죠? 늙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서러운 거 있죠. 서러운 거 분노 이런 거 분노 있고요. 슬픔 있고요. 농촌에 몰락했다는 분노 이런 게 분노 있고요. 슬픔, 노여움 이런 게 있습니다. 서러움 이런 거고 이거는 아픔 있습니다. 농촌의 아픔인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극복이죠. 시련을 극복하는 이런 겁니다. 승화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러나를 기점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 마지막에는 이제 희망이 있다. 예,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 농촌 화이팅!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극복 의지까지 있을까요? 뭐 이런 거고. 그 다음 세안도의 공통점 차이를 아까처럼 정리했죠. 어떤 효과냐? 그림을 차용하여 창작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줍니까? 좀 이미지가 더 떠오르겠죠. 이미지가. 왜냐면 그림에서 따왔으니까. 그림과 시는 밀접하다 이렇게 보고 여기 보시니까 요 창작 당시의 농촌 인구는 어떻게 되십니까? 감소했죠. 그죠? 전국 인구는 비슷한데 감소했죠. 그래서 농촌이 다시 도시로 떠나가는 상황이고요. 이게 농가 부채는 빚이잖아요. 빚이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요걸 배경으로 그 당시에 농촌이 굉장히 몰락했구나 사회적으로. 그럼 사회적으로 농촌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 고발하고 약간 그런 이제 의도를 고재종님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문제 잘 풀어보시고요. 중간고사든 기말고사 대비하는 학생들 화이팅 하시고요. 또 다음 작품에서 선생님이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고재종님의 세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